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나 성묘 또 미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런 만큼 관련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황서현 소방장과 함께 관련 사고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년 요맘때쯤 되면 이제 벌초 중에 관련된 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에 추석 전에 발생한 벌초 안전사고는 총 101건이었습니다. 네. 작년 0월에서는 60대 남성이 이 벌초를 하다가 땅벌에 목덜미를 쏘이면서 이제 호흡곤란 증세로 긴급 이송된 사고가 있었고, 네. 같은 시기에 또 화천에서는 40대 남성이 예초기를 돌리다가 이제 부주의 때문에 자신의 허벅지를 깊게 베이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난 주말만 해도 이런 사고 14건이나 있었는데요. 예. 그중에 13건이 벌쏘임 사고, 그리고 1건이 예초기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 예초기 사고는 돌리다가 날이 돌에 부딪히면서 깨졌고, 네. 그 파편이 몸에 박히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는 저희 구급대가 현장까지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벌초하시는 분들은 이 안전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주로 매년 보면 비슷한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사고들이 많이 좀 통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초기와 관련된 사고가 좀 대표적인데요. 돌이나 흙이 얼굴이나 눈에 튀어서 발생하는 사고, 네. 그리고 조작 부주의로 인해서 자신의 하체를 다치게 하는 그런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것은 벌쏘임 사고입니다. 이 종종 벌쏘임 사고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쏘여 봤더니 별거 없더라, 혹은 작년에 갔던 산소였는데 없더라, 그러니까 올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산소 주변에 사는 벌들은 매해 다른 집을 옮겨 다니면서 짖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벌의 종류, 그리고 쏘이는 부위, 그리고 그날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 호흡곤란이나 쇼크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주택가에서 보는 꿀벌이 아니라 훨씬 더 독성이 강한 벌들인데 네. 그런 벌들에 대비해서 네. 그 어떤 뭐 대응 요령이라든가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벌들은 이 말벌과 땅벌 종류인데요. 네. 이런 벌은 기본적으로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위험한 증상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머리나 목 주변에 쏘일수록 그러합니다. 네. 네, 호흡곤란이나 혈압 저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30분, 길면 1시간 안에 심정지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 벌에 쏘이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고, 네. 쏘인 사람의 증상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되는데, 특히 목이 붓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저희 119로 신고를 해주셔서 전문 상담사한테 응급처치를 안내받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양봉을 하는 분들조차도 이 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 독에 대해서는 내성이 없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안 쏘이게 네. 안 쏘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방법 같은 게? 벌의 특성을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텐데요. 벌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의, 어두운 색의 더 강한 공격성을 가집니다. 네. 근데 사람의 머리가 또 검은색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와 목 주변에 쏘일수록 이 증상이 더욱더 안 좋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정말 모자만큼은 꼭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이 모자는 가급적 밝은 색깔, 그리고 챙이 넓을수록 이 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벌떼의 공격을 당한다면 가급적 멀리 20m 이상 이렇게 멀리 도망가는 게 가장 좋은 대처법입니다. 이게 맹목적인 공격 행위가 아니라 네.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한 공격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집과 2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쫓아오지 않는다라는 네.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반면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머리를 감싸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행동, 그리고 벌을 쫓는다고 머리 위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휘휘 젓는 행동, 이거는 벌을 오히려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행동입니다. 예, 일단 멀리 도망가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예초기 사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장비 조작에 숙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낙과 같은 도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특히 경사진 곳에서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안전장구를 좀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뭐 더운데 일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착용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최소한 머리라도 좀 가려주실 걸 당부드리고 그리고 무릎 아래를 보호하는 장구도 좀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단단한 철 재질의 일자 날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보다는 플라스틱 재질의 줄날 형태가 있고요. 또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또 형태의 날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거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에는 좀 사고가 별로 없는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